네, 안녕하세요. 현명한 노무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코로나19 확진자 국내 첫 산재 인정이라고 발표된 4월 10일자 기사 기준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얼마 전에 제가 회사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우한에 출장을 직원분들이 갔다 왔는데요. 코로나19로 이렇게 격리된 직원분들한테 급여 어떻게 해야 돼요? 코로나19에 걸리게 되면 산재가 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좀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같이 따라와 보시죠. 고! 기사에 어떻게 떴냐면요. 서울 구로 콜센터 감염 노동자 국내 첫 산재 인정이라고 지난 4월 10일자 기사에 떴는데요. 원래 산재는요, 업무상 사고와 질병이 있습니다. 사고는 외부의 우연하고도 급격한 충격, 뻔한 일이죠. 미끄러졌습니다, 추락했습니다, 기계에 맞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3자가 보기에 산재가 당연한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 당연산재라고 저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영역이라고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질병은요,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일 때문에 이 질병에 걸린 건데요. 아니야, 원래부터 넌 그 질병이 있었잖아. 약간 이렇게 일 때문에 아프신 건지 일 외적으로 아프신 것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는 것들, 인과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산재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져야 되는데요. 코로나19로 감염이 되었습니다. 아파요. 이게 일 때문인지 아닌지에 대한 첫 스타트 사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뭐가요? 서울 구로 콜센터 감염 노동자 산재가요. 네. 코로나 구로 콜센터 직원 산재는요, 밀집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업무 특성을 고려했고요. 두 번째로는 반복적으로 비말 등의 감염 위험에 노출된 점을 고려해서 신속하게 산재를 인정했습니다. 원래 이런 질병권은요,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라는 곳에서 한 달에 여러 사건을 취합을 해서 하루에도 한 20건씩 이렇게 심사를 하는데요. 워낙 질병권이 많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질병권으로 산재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근데 이 코로나19로 인한 이 산재 같은 경우에는요,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 유관기관 정보를 활용해서 명확한 발병 경로를 확인을 하고요, 역학조사 생략 등의 방법으로 신속하게 산재 승인을 해줄 거라고 정부가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산재 승인 시 그럼 어떠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냐면요, 일단 치료비 받으실 수 있겠죠. 이건 일반적인 산재도 똑같습니다. 코로나 산재만이 아니라 요양급여라고 하고요. 같은 말로 그냥 치료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산재 때문에 아파서 일을 하지 못한 기간에 생계를 유지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원래 받던 월급의 70%를 휴업급여라고 합니다. 받게 됩니다. 언제까지 받을 수 있냐면요, 이 코로나19 등을 위해서 치료받고 다시 직장에 복귀하실 때까지, 그때가 치료 기간이겠죠. 휴업급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원래 월급이 300만 원이었다라고 하면 휴업급여는 평균 70%를 드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21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 방법은요, 예전에는 그 사업주 회사 도장을 받는 란 자체가 있었어요. 저희가 사업주 날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는 이 사업주 날인 제도가 폐지되면서 치료받고 있는 병원 원무과 같은 데 가시면 산재 담당하신 직원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분들한테 이거 좀 대행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 산재 신청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코로나19로요,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에 도대체 언제까지 산재 신청을 하면 되나요? 언제까지 하면 될까요? 걱정하지 마셔도 괜찮으실 것 같은 게, 발병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신청을 하게 되면 산재 승인을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요. 조금 회복되시고 나서 나중에 산재 신청을 하셔도 소급해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시겠네요. 코로나19 관련 업무상 질병 판단 기준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요, 보건의료 및 집단 수용시설 종사자인 경우에는 딱 봐도 관련성이 되게 높겠죠. 이 일 하면서 코로나19에 감염될 그럴 염려가 굉장히 높겠죠. 인과관계를 조금 더 완화해서 인정을 해주고요. 두 번째, 비보건의료 종사자인 경우에 이 구로 콜센터 그 직원분도 비보건의료 종사자이시겠죠. 이런 분들은 업무 특성상 불특정 다수나 고객 응대 업무 등 감염 위험이 있는 직업군이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감염원과의 노출이 불가피한 점이 인정된다라고 하면 산재가 인정되겠죠. 조금 표현이 어려운데요. 비보건의료 종사자인 경우에는 일 때문에 내가 이 코로나에 걸린 겁니다.
비행기 출장길에요. 확진자 옆에 있어가지고 저 출장 갔다가 그래서 제가 코로나19에 걸렸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증명하면 받으실 수가 있으시겠죠. 자, 지금까지요 코로나19 산재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일반적인 산재에 대해서도요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다음 영상에서는 한번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현명해지고 싶은 현명한 노무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게요. 네, 이상 영상이 조금 유익하셨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